안녕하십니까? 나의 소중한 것들이여. 이 늙은 김 교수입니다. 어느덧 제가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살아온 지도 꼭 100년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라는 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지지만 돌아보니 그저 꿈결처럼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더군요. 강물처럼 쉼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넣는 과정이었다면 우리 인생의 후반부, 특히 60고개를 넘은 삶은 비워내고 덜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의 일생을 하루로 치면 60대와 70대는 황홀히 내려앉는 저녁 무렵과 같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타오르려면 하늘이 맑고 투명해야 하지요. 먹구름이 잔뜩 기어 있다면 그 찬란한 마지막 빛을 볼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수많은 노년의 벗들은 그 귀하고 아름다운 황혼의 시간을 근심과 걱정이라는 먹구름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을 소처럼 우직하게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고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이 60이 넘어서도 자식들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것이 전생의 업입니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노년의 비극입니까? 그 떨리는 손을 꼭 잡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버시야,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운명이 당신을 버려서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머무른 공간, 당신이 매일 숨 쉬고 잠드는 그 집의 기운이 꽉 막혀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혈관이 있듯 집에도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운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기가 넘쳐야 할 것이래 죽은 기운을 내뿜는 물건들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맑게 흐르는 시냇물에 썩은 나무 토막을 던져 놓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은 막히고 물은 고여서 썩게 되지요. 집안에 놓인 물건은 단순히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마다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물건, 슬픈 사연이 깃든 물건, 생명력이 없는 죽은 물건들은 주인인 여러분의 생기를 거머리처럼 쪽쪽 털어먹습니다. 기운이 빠지니 재물이 모을 리가 없고 마음이 탁해지니 사람이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100년을 살아온 눈으로 여러분의 거실을 곰곰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까워서 혹은 추억이라서라는 핑계로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껴안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난을 부르고 고독을 불러오는 그 3가지 죽은 물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마음을 비우고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거실에서 찾아내어 없애야 할 물건은 바로 화난과 슬픔이 서린 기억의 파편들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말년이 쓸쓸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으며 자식들과의 인연마저 끊겨 고독하게 늙어가는 이들의 집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 구석,
혹은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마치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오랜 멋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갔다가 거실 정중앙에 놓인 귀한 도자기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깨진 것을 억지로 이어붙인 볼품없는 화병이었습니다. 제가 저것이 무엇이냐 묻자 친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전처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인데 부부싸움 중에 깨졌지. 내가 다시 붙여놓았네. 내 실패를 잊지 않으려고 말이야. 여러분, 그 친구의 말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는 그 깨진 도자기를 매일 봐보며 무엇을 되새겼겠습니까? 그것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실패의 기억을 불러오고 떠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마음에 주입하는 무서운 의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어쩌다 찾아오는 자식들에게도 늘 신세 한탄과 짜증을 쏟아내는 바람에 아무도 그 집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으리으리한 집 거실에서 그 깨진 도자기와 단둘이서 아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 즉 기가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고유의 주파수와 영혼이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으나 그 사람과 사이가 틀어졌거나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슬픈 감정이 드는 그림, 혹은 너무나 그리운 마음에 걸어두었으나 볼 때마다 눈물 짓게 만드는 고인의 유품 같은 것들은 강력한 음기를 내뿜습니다. 거실은 집안의 심장이며 바깥에 맑은 향기가 들어와 집안 전체로 퍼지는 명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한 슬픔, 실패의 기운을 담은 물건을 둔다는 것은 맑은 샘물에 독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건 하나가 뿜어내는 무겁고 탁한 파장이 집안 전체의 공기를 짓누릅니다. 여러분은 운기가 돌고 돈다는 말을 아실 겁니다. 운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돈도 흐름이가 건강도 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는 물건은 그 흐름을 뚝 멈추게 합니다. 그것을 마치 무거운 닭과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꽉 붙들어 맵니다. 과거에 닻을 내린 배가 어떻게 새로운 보물섬으로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복마저 까먹으며 제자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빙글빙글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지요. 아우씨, 여러분의 거실벽에 볼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는 어두운 색깔의 그림이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배신하고 떠난 동업자가 남긴 값비싼 조각상이 그래도 비싼 것이니 아깝다는 이유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사람의 사진을 집안 곳곳에 너무 많이 붙여두어 집을 산 사람의 공간이 아닌 죽은 자의 사당처럼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그 물건들은 여러분이 노년에 누려야 할 평물함과 맑은 정신을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늙어른 물건일 뿐입니다. 비싸다고, 추억이라고, 혹은 남추기는 아깝다고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리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의식입니다. 지금 당장 그 물건을 꺼내어 검은 비닐봉지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미련 없이 대문 밖으로 내다 버리십시오. 버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나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났다. 나는 이제 과거의 망령과 작별한다.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깃들 것입니다. 낡고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 살이 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지키는 박물관 큐레이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만지 쌓인 과거의 전시품들을 이제 그만 치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꽉 막혀있던 재물운과 건강운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비싼 골동품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거실에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야 할 물건은 바로 거짓된 생명과 박제된 죽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짜 꽂힌 주화,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마른 꽂힌 트라이플라워, 그리고 동물의 사체로 만든 장식품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핑계를 대곤 하지요. 거저는 생화는 금방 시들고 매일 물 갈아주기도 귀찮아서 보기 좋고 변치 않는 조화를 두었습니다. 혹은 이 말린 꽃은 몇 년 전 자식들이 선물해 준 것이라 차마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두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100년의 경험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년을 병들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아주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아주 고상한 취미를 가진 부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거실은 언제나 알록달록 화려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 형형색색의 비단꽃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벽에는 사냥을 좋아했던 남편이 남긴 사슴머리 박제와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박물관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였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에만 들어가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뜨끈하게 틀어도 채워지지 않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였습니다. 결국 그 부인은 60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말타 눕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그 집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가 한 번은 울면서 그랬답니다. 할머니 집은 무서워. 꽃은 있는데 꽃 냄새가 안 나고 벽에 걸린 동물들이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 결국 그 부인은 그 화려한 가짜 꽃들에 둘러싸여 철저히 혼자 남겨진 채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시안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즉 살아있는 기운의 문제입니다. 우리 노인들 육체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점점 양기가 빠져나가고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과 같이요.
그렇게 우리가 머무는 공간만큼은 반드시 살아 꿈틀거리는 양기로 가득 채워져야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 즉 가짜 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는 차가운 플라스틱 덩어리일 뿐입니다. 겉모습은 꽃이지만 숨을 쉬지 않고 물을 빨아들이지도 못합니다. 풍수적으로 이것은 거짓과 기만을 상징합니다. 또한 드라이 플라워라 불리는 말린 꽃은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꽃의 시체입니다. 식물의 미라를 거실에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실에 이런 죽은 물건들을 두는 것은 우주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생명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가 싫고 그저 썩지 않고 지금 이대로 현상 유지만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나는 거짓된 아름다움에 그저 만족하며 살겠다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관장하는 우주의 섭리가 이러한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생생한 생기와 복의 흐름을 딱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집은 이미 죽었는 공간이구나. 여기에는 더 이상 활력이 필요 없겠구나 하고 우주는 판단하는 것이지요. 특히 먼지가 뽀얗게 앉은 조화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최악의 물건입니다. 그 먼지는 단순히 더러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멈춰버린 시간이자 응선하고 좋지 않은 기운을 내뿜는 살기와도 같습니다. 죽은 물건에 들러붙은 먼지는 여러분의 숨 쉬는 길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 귀한 재물은과 소중한 자식은마저 꽉 막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어버리듯이 생명이 없는 물건은 집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해지며 살아있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집을 꺼려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늙은 벗들이여, 부디 그 게으름의 흔적들을 지금 당장 깨끗이 치워주십시오. 비싼 돈 주고 샀으니 아깝다는 생각, 자식이 준 것이니 어떻게 버리나 하는 미련, 바로 그 마음이 여러분을 가난과 고독으로 끌고 가는 무거운 족쇄가 될 것입니다. 단지 물건이 아깝다는 이유로 여러분 자신의 남은 귀한 운명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위와 쓰레기 봉투를 들어주세요. 그 먼지 쌓인 가짜 꽃들을 과감히 잘라내시고 벽에 걸린 죽은 동물의 장식들을 모두 떼어내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무서운 기생충과 같습니다. 버리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집안의 죽은 기운을 시원하게 몰아낸다는 통쾌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신선한 퇴마,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어른 자리에 작은 유리병 하나를 넣고 뜰에서 꺾어온 강아지풀 한 줄기라도 좋으니 살아있는 식물 한 줄기를 꽂아보십시오. 아니면 작은 화분 하나를 집에 들여보시는 건 어떠세요? 비록 며칠 뒤에 실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진짜 생명이 여러분 곁에 필요한 것입니다. 피고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었다가 지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점점 늙어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늙음을 감추려 가짜 가면을 쓰는 것보다 주름진 얼굴 그대로 환하게 웃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위험 있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화려하지만
죽어있는 가짜 꽃들 사이에서 혼자 시들어가지 마시고 소박하지만 살아있는 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꽉 막혔던 눈이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그 온기를 따라 자손들의 발길이 다시 북적거리며 이어질 것입니다. 자손들의 발길이 다시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꽁꽁 묶어두는 세 번째 망령은 따로 고장나고 깨졌음에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낡은 고물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겪었습니다. 물건의 소중함을 알고 아껴 쓰고 고쳐 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배우며 자랐지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이제는 알겠습니다. 때로는 그 아끼는 마음이 지나쳐서 오히려 독이 되고 족쇄가 되어 나의 남은 복마저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물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건전지가 다 되었거나 고장나서 멈춰버린 벽시계 같은 것이지요. 제 오랜 지인 중에 정말이지 재주가 많고 영리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수완도 아주 뛰어나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50살이 넘어서면서부터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어렵게 모은 재산이 모래알처럼 스르륵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빚더미에 앉아 몸에 병까지 얻게 되었더군요. 제가 걱정이 되어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저는 그 모든 불운의 원인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 거실과 베란다는 그야말로 낡은 고물들이 가득한 고물상과 다름없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10년도 더 전에 고장난 남마을 의자가 빨랫감에 덮여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벽에 걸린 큼지막한 궤종시계는 4시 44분에 딱 멈춘 채 하얗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 시계를 좀 고치거나 버리지 그러는가 하고 말했더니 그는 바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저게 얼마나 비싼 물건인데 버리나. 나중에 부속만 구하면 다 고쳐 쓸 수 있네. 그리고 저 안마 의자도 가죽은 마진 멀쩡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 친구는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그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평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 꽉 찬 잡동사니들이 바로 주인의 숨통을 욱죄었던 것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이것을 단순히 정리정돈의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에너지의 흐름, 즉 기운이 잘 돌고 도는 순환의 문제입니다. 풍수에서는 가장거리고 조심하는 것이 바로 멈출 시간과 깨진 그릇이라고 합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 다시 말해 생명의 소중한 리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실 한복판에 멈춘 시계가 그대로 걸려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온 우주를 향해 나의 인생 시간은 여기서 멈추었고 나의 발전은 이제 끝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흐르지 않는 시간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돈의 흐름도 건강의 흐름도 그 시계바늘처럼 또 끊기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가 나간 그릇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옛어른들이 복이 달아난다고 하시며 떼진 그릇은 절대 쓰지 못하게 하셨던 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덕그릇은 곧 그 사람의 복을 담는 그릇, 즉 재물을 담을 수 있는 능력과 복을 받는 마음 바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종이가 깨진 그릇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복을 깎아 먹는 행동이고 내 입으로 가난의 기운을 떠넣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먹게 하여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 나는 늘 부족하다는 결핍의 씨앗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이거 버리면 다시 살 돈이 없을 거야 하는 마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밑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공터입니다. 미래에 내가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나는 새롭고 좋은 물건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낮은 자존감이 그 마음에 깊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장난 물건을 꼭 끌어안고 있는 한 여러분은 온 우주를 향해 계속해서 가난의 기운을 쏘아 올리는 셈입니다. 나는 이 낡고 병든 물건들과 사는 것이 편안하다고 스스로 믿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부족함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는 그 마음의 소리에 아주 정확하게 응답하게 됩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하느냐? 네가 그것을 원하니 계속해서 가난하고 고장난 상황을 보내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며 스스로 지은 대로 돌아오는 업보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 늙은 교수가 1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부자와 명문가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에겐 특히 거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값비싼 가구가 있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거실은 텅 비어 있음으로써 오히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장난 것은 즉시 고치거나 정 고칠 수 없다면 가차없이 내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집 안에는 버리지 못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건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억만 배는 더 아깝고 소중하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혹시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춰 있다면 지금 당장 새 건전지로 갈아 끼워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벽에서 떼어내십시오. 입다는 자리가 깨진 컵이 있다면 그동안 고마웠다고 작별 인사를 하고 깨끗한 종이나 신문지에 잘 싸서 버리십시오. 켜지지 않는 전자제품, 앉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가구, 그리고 좀 있으라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옷가지들, 그것들은 아껴야 할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흘러간 과거의 찌꺼기이자 지발의 기운이 흐르는 핏줄을 꽉 막고 있는 덩어리들일 뿐입니다. 정들었던 그것들을 대문 밖으로 내놓는 순간 처음에는 마음 한구석이 아리고 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을 딱 감고 돌아서서 비어있는 공간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분명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슴 속에 꽉 막혀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을 말입니다. 비워야 비로소 다시 채워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이치이자 진리입니다. 썩은 고인물을 다 퍼내야만 맑은 새물이 풍풍 솟아나는 법이지요. 낡고 병든 기운을 몰아내야 그 빈자리에 건강과 재물, 그리고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부디 물건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당당한 공간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화물이 비로소 품이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오늘 저와 함께 집안 곳곳을 마음으로 둘러보시며 생각이 좀 많아지셨습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끌어안고 살았던 것들이 내 복을 꽉 막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셨습니까? 부디 스스로를 꾸짖거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정이 너무 많아서 참아버리지 못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은 지금의 나이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무언가를 더 악착같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비워내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늙은이들이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곤 합니다. 물건을 다 버리고 텅 빈 방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지는 것을 말이지요. 그 고요한 정막이 무서워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바쁜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시야,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외로움과孤独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 괴로워하는 비극이지만孤独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아주 고귀한 자유입니다. 남들의 시선, 시끄러운 세상에선 끝도 없는 자식 걱정,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라는 우주와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황혼의孤独입니다. 그러니 텅 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은 쓸쓸한 것이 아니라 실성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물건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의자가 놓이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것을 혼자라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라서 누릴 수 있는 황홀함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노파심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디 집에 혼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다 늙은이가 혼자 밥 먹는데 찬물에 대충 밥이나 말아 먹지 뭐. 나갈 데도 없는데 무릎 넣은 낡은 바지나 입고 있지 뭐.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짓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십시오. 혼자 드시는 밥상이라도 찬장에서 가장 아끼는 좋은 그릇을 꺼내어 음식을 정갈하게 담으십시오. 귀한 손님이 오면 쓰려고 아껴두었던 그 예쁜 찻잔, 오늘 당장 꺼내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보다 더 귀한 손님은 없습니다. 집안에 계실 때도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곱게 빗으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집안의 기운도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법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노년의 품격이 완성되고 잠시 집 밖으로 마실 나갔던 북도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법입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나면 무거운 몸을 천천히 일으켜 거실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마치 처음 이 집에 온 사람처럼 새로운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십시오. 이미 생명을 다해 죽어버린 물건,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물건, 고장나서 멈춰버린 물건들이 눈에 띄거든 부디 용기를 내어 작별을 구하십시오. 정든 물건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귀한 생을 위해 숨 쉴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맑고 깨끗한 새 기운이 들어와 앉을 자리를 내어주는 아주 숭고하고 거룩한 의식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퀴퀴한 쓰레기 더미가 아닌 향기로운 꽃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짝으로 가득 찬 어두운 창고가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통하고 따사로운 햇살이 드는 맑은 정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에 충분히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지난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제가 보증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목소리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머리맡에 우주의 따뜻한 봄막이 이불처럼 포근하게 내려앉기를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닫고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극락입니다. 부디 오늘 밤 뒤척임없이 꿈없는 깊은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늙은 밥 김 교수였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